배달원 딸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오지영의 독한 말이 웨딩홀을 갈았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짝! 지영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 울려 퍼졌어요.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에 모든 하객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아. 미라가 급히 달려와 딸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하객들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고 서윤의 뺨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뺨이 어떤 거대한 반격을 불러올지. 시간은 결혼식 당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한강호텔 웨딩홀의 대리석 로비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어요. 2시 30분, 결혼식을 1시간 반 앞둔 시각이었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며 웨딩홀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한서윤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31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에만 익숙했던 그녀였는데 오늘만큼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예정이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한미라가 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대답했어요. 64세의 그녀는 새벽 5시부터 다원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류반장이었지만 오늘은 딸을 위해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단련된 거친 손과 묘한 대조를 이뤘어요. 미라의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우리 서윤이가 제일 예뻐. 자신 있게 해. 미라가 딸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랑 쪽 집안과의 차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지난 몇 달간 예비 사돈과 만날 때마다 느꼈던 미묘한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웨딩홀 반대편에서는 신랑 장현우가 식 진행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33세의 그는 한빛식품 전략기획팀의 과장으로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게 완벽하기를 바랐거든요. 손에 든 진행표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현우야, 시간 다시 확인해봐. 어머니 오지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58세의 그녀는 한빛식품 부회장으로 오늘 결혼식에도 완벽한 품격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빛났고 정갈한 네이비 양복이 그녀의 위엄을 더해주었죠. 네, 어머니.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치를 살펴야 했거든요. 지영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며느리 쪽 집안에 대해 여러 번 미묘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검소하다, 소박하다, 현실적이다 같은 표현들이었는데 현우는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웨딩홀 곳곳에서 하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대부분 정장과 드레스를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신부 측은 상대적으로 단정하면서도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그 차이는 미묘했지만 분명히 감지되고 있었죠. 지영이 주요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분이 정말 검소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분이에요. 한 하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물류센터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새벽부터 나가셔서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지영의 말투에는 은근한 계급의식이 배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객들은 신부 쪽과 신랑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격이 다르네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과 실용을 중시하는 집안의 만남이네. 이런 대화들이 테이블마다 은밀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웨딩홀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한편 웨딩홀 스태프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박날의 매니저가 무전기를 손에 든 채 각 팀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플라워팀, 부케와 부토니어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완료되었습니다. 브라이덜 부케도 예정 위치에 배치했어요. 케이터링팀, 디저트와 웰컴 드링크 준비는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니저님, 디저트 배송에 약간의 지연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나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시간 관리였거든요. 하지만 29세의 그녀는 3년간 웨딩홀을 관리하며 쌓인 경험으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백업 플랜으로 진행하세요. 임시 디저트를 먼저 배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고 웨딩홀 전체에 안내 방송을 했어요. 사랑하는 하객 여러분, 잠시 후 파이프 오르간 전주곡이 시작됩니다. 입장 순서는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 그리고 신랑 신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웨딩홀 전체에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의 소박한 옷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와 정교한 메이크업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미라는 딸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의자 등받이에 올려져 있었는데 순간 그 손이 꽉 움켜쥐어졌어요. 거친 손등에 드러난 핏줄이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현우는 아버지 장명우와 함께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66세의 명호는 한빛식품 회장으로서 오늘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긴장되지 아들? 명호가 현우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물었어요. 조금요 아버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서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서윤과 가족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와 예비 장모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이 웨딩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흐의 예수, 인간의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입장을 기다리며 박수를 준비했어요.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스한 조명이 웨딩홀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순간 웨딩홀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케이터링 스태프 중 한 명이 서둘러 움직이다 작은 실수를 했던 것이었죠. 아직 하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스태프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날의 매니저가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어요. 상황 파악하고 즉시 보고하세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 작은 균열은 두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웨딩홀의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뒷문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22세의 김도윤이 헬멧을 벗으며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키를 주머니에 넣고 큰 케이크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도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평소보다 20분이나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교통체증 때문이었지만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런 중요한 행사에 늦은 건 처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케이크 배달 왔습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웨딩홀의 화려함이 평소 알바를 하던 치킨집이나 편의점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박날의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조금 늦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교통이 좀 괜찮아요. 빨리 설치만 하면 돼요. 나래가 도윤을 케이터링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하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곧 입장 행진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도윤이 케이크 박스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단으로 된 웨딩 케이크였는데 배송 과정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최상단 장식 몇 개가 위치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어요. 아,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케이크 자체는 무사했지만 정교한 설탕 장식들이 조금씩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는 서둘러 제자리에 맞춰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급한 마음에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설탕으로 만든 작은 장미 장식을 바로잡으려다가 실수로 건드렸어요. 그 순간 몇 개의 장식이 케이크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아, 안 돼. 도윤이 황급히 무릎을 꿇고 떨어진 장식들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설탕 장식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며들었죠. 이때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케이터링 구역에서 일어난 소동을 몇몇 사람들이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오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라고요? 이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실수로 넘어갈 일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배달파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지영의 말이 웨딩홀을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배달판이라는 표현에 담긴 경멸적인 뉘앙스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객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책임자 불러오세요. 지금 당장. 지영이 소리쳤어요. 날의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그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뒤따라왔어요. 그만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지영과 도윤 사이에 서면서 시선이 모든 하객들에게 쏠렸어요. 신부가 직접 나선 상황에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아, 너는 빠져 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분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윤이 도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신부복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배달원 딸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지영의 입에서 독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웨딩홀 전체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배달원 딸이라는 표현에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짝! 지영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헐떡였어요. 서윤아. 미라가 급히 달려와 딸을 부축했습니다. 64세의 그녀 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였지만 딸이 맞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객들 몇 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 충격적인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웨딩홀 곳곳에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촬영하지 마세요. 날의 매니저가 급히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이미 녹화를 시작했거든요. SNS 시대에 이런 충격적인 장면은 금세 퍼져나갈 예정이었어요. 현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대들었어. 배달원 따위가 감히. 어머니. 현우가 어머니를 제지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회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음향 조절실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음악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멈췄어요. 웨딩홀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딸의 뺨에 남은 빨간 자국을 보며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녀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제 됐습니까? 미라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어요. 지영이 그 목소리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평소 보던 온순한 예비 사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도윤은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케이크 장식보다 훨씬 큰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명호 회장이 급히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웨딩홀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어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신부가 시어머니한테 맞다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웨딩홀 바닥에는 부서진 케이크 장식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두 가족 간의 체면과 존중, 그리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의 의미 자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윤이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라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웨딩홀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미라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도윤 씨, 진정하세요. 미라가 구석에서 떨고 있던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64세의 그녀 눈빛에는 30년간 현장에서 쌓인 위기 대응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물류센터에서 수없이 겪었던 사고와 응급 상황들이 그녀를 단련시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2세의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예요. 미라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도윤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습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미라가 낮고 단단한 톤으로 말하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30년간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체득한 현장 감각이 발동했습니다. 오염 구역 격리, 동선 재정렬, 2차 피해 방지. 모든 절차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박날의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구역을 격리하세요. 하객들이 다치지 않게 동선을 바꿔주시고요. 미라의 지시가 명확했어요. 나래는 그녀의 전문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평범한 예비 사돈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천조각 몇 개와 탄산수, 그리고 얼음팩을 가져다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래가 무전기를 들고 급히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미라는 케이크 부스러기가 흩어진 바닥을 살펴보며 오염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미라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짧은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쌓인 습관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비상 플랜 가동. 한빛식품 리스크 모니터링 시작. 문자를 보내는 상대는 김상현이었어요. 다원물류 비서실장이자 30년간 그녀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미라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문자를 보낸 후 미라는 다시 현장에 집중했어요. 스태프들이 가져온 천과 탄산수로 바닥의 얼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할게요. 나래가 말했지만 미라는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해요. 실제로 미라는 물류센터에서 무수히 많은 오염 사고를 처리해 봤거든요. 화학물질 유출부터 식품 파손까지 모든 종류의 현장 수습을 경험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여전히 뺨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지영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차마 흘리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단지 배달원을 감쌌다고. 그게 문제야.
내 주제를 모르고 있어. 지영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신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취소하는 게 낫겠어. 지영이 던진 말에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혼인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현우가 급히 나섰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런 식으로 망신당할 수는 없어. 우리 회사 체면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웨딩홀의 공기가 더욱 탁해졌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장명호 회장이 지영 곁으로 다가왔어요. 지영아, 진정해. 이건 너무 과하잖아. 과해요? 아버님도 보셨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영이 여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하지만 명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현우는 어머니와 이사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서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가족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침묵을 택했어요. 현우야, 넌 어떻게 생각해? 지영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이 결혼이 맞는 것 같아? 지영의 압박이 계속됐지만 현우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몇몇 하객들이 여전히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뺨에 남은 빨간 자국이 화면에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갈 영상 소재로는 충분히 자극적이었죠. 촬영 중단해주세요. 날의 매니저가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이미 몇몇 영상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마지막 얼룩을 닦아내며 천천히 몸을 펴고 일어났어요. 그녀가 홀을 둘러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인 경험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정리됐습니다. 미라가 나래에게 말했어요. 바닥에 케이크 부스러기와 얼룩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나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미라의 대응은 웬만한 전문 청소업체보다도 완벽했거든요. 미라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 있었어요. 지영 씨, 미라가 처음으로 지영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딸한테 공식 사과하세요. 미라의 말에 지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과라고? 내가 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물류센터에서 30년간 쌓인 현장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배달원 따위가 감히. 배달원이 어때서요? 미라가 지영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 순간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중이 있어야 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미라의 말에 일부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훈계는 그만하고 이 결혼 취소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지영이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심이 선 것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할 수 없죠. 미라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긴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현에게 보내는 두 번째 지시사항이었어요. 2단계 실행. 모든 자료 준비. 대기 상태 유지. 문자를 보낸 후 미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웨딩홀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던 영상들 속에는 서윤의 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영상들이 곧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빛식품 부회장이 결혼식에서 신부를 때린 사건으로 말이죠. 미라는 마지막으로 딸의 뺨을 살펴봤어요. 빨간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오후 4시 서윤은 시댁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장씨 가문의 저택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양옥이었는데 거실 벽면 가득히 명호 회장의 수상 경력과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영이 A4 용지 한 장을 서윤 앞에 내밀었어요. 제목에는 한빛식품 며느리 가사 규율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따라야 할 규칙들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서윤은 그 종이를 받아들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시부모 식사 준비, 복장 및 화장법 지침, 외출 시, 보고, 의무까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새벽 5시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1살의 사회복지사로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한빛식품 며느리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우리 집안 격에 맞춰야죠.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규율표의 각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첫째, 복장은 항상 단정하게. 집안에서도 화장은 필수고요. 둘째, 말씨는 정중하게, 큰 소리로 웃는 것은 금지. 셋째, 식사 매너는 완벽해야 해요. 서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유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저도 직장이 있어서. 직장? 지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회복지사 월급으로 뭘 하겠어요?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전념하면 돼요.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7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쌓아온 커리어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이때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정장 차림에 그가 거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더욱 경직됐습니다. 어머니, 서윤이한테 뭘 설명하고 계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아들 앞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교육이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 거니까 규칙을 알려주는 거지. 현우가 규율표를 슬쩍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용이 생각보다 심했거든요. 어머니, 이건 좀. 뭐가 좀 그래? 다른 재벌가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살아.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와 회사 내 위치를 고려하면 함부로 대들 수 없었거든요. 서윤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현우 씨, 경계를 세워주세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아, 일단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자. 평정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우의 대답에 서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정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빛식품 전략기획팀 과장으로서 회사 내 입지와 가족관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지영이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어요. 빨간 펜으로 새벽 5시가 매일 반복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식사 준비하고 7시에 시어머니 아침 운동 동반하고. 서윤이 달력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앞으로의 일상이 완전히 통제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자막에 한빛식품 부회장, 결혼식 폭행 논란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결혼식일이 뉴스에 나왔네요. 서윤이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결혼식 당일 촬영된 영상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것 봐. 내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고 있잖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먼저. 또 말대꾸해. 정말 버릇없어. 지영이 서윤을 향해 소리쳤어요. 서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메신저와 소셜미디어에 영상 링크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뺨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확인하지 마세요. 괜히 기분만 나빠져요. 지영이 서윤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휴대폰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나와도 돼?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서윤이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현우의 대답은 또 다른 실망이었어요. 서윤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 서윤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미라의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할 차례. 서윤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어머니만은 자신의 편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지영이 서윤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예요? 어머니요. 어머니? 아, 그 배달원 어머니? 지영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서윤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배달원이 아니에요. 물류 전문가세요. 서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영이 그 반발에 놀랐습니다. 감히 내한테 소리를 질러?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현우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달원 딸이 주제도 모르고. 지영이 또다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 서윤의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이 눈을 감고 천천히 열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배운 분노 조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8, 9, 10.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영이 그 당당한 목소리에 순간 당황했어요.
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뭐라고? 이 규율표도 새벽 5시 기상도 직장 그만두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윤이 규율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윤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언제까지 진정하고 참고 살아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31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집에서 나가. 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지영의 폭언에 서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니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할 차례. 그 한 줄을 읽으며 서윤은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일해온 미라의 저력을 서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등이 곧게 펴지면서 정과는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나가겠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영이 그 침착함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울면서 무릎 꿇고 빌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현우가 급히 일어났어요. 서윤아, 어디 가려고? 집에 가요. 제 진짜 집으로. 서윤이 현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 결혼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잖아. 현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 하루가 저에게는 너무 길었어요. 서윤이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규율표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TV에서는 여전히 결혼식 사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도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서윤이 그 메시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며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댁을 벗어나면서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15년 전 새벽 2시 다원물류 본사 지하 냉동창고에서 얼음 냄새가 진동했어요. 영하 18도의 콜드체인 시설에서 미라가 쓰러진 동료를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김 반장님, 정신 차리세요. 49세의 미라가 간신히 안전구역까지 동료를 옮겼어요. 그는 장시간 냉동고에서 작업하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었거든요. 당시 물류업계는 안전기준이 허술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미라는 동료의 체온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날 이후 미라는 밤낮 없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안전기준, 작업 동선, 근골격계 보호 방안까지 모든 걸 직접 설계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쌓인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료 몇 명과 시작한 작은 협동조합이었어요. 하지만 미라의 안전 시스템이 효과를 보이면서 조합은 점점 커졌습니다. 5년 후에는 지역 거점이 생겼고 10년 후에는 전국망으로 확장됐어요. 다원물류라는 이름도 미라가 지었습니다. 다 함께 온전하게라는 뜻이었어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미라는 회사가 커져도 현장 신분을 고수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분류반장으로 일했습니다. CEO나 의장이라는 타이틀보다 현장에서 흘리는 땀이 더 소중했거든요. 내가 시작한 곳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미라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작업용 장갑을 꼈습니다. 거친 손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회사 금고에는 각종 기업들의 자료가 3년치씩 쌓여 있었어요. 특히 한빛식품의 위생 기준, 노무 관리, 단가 책정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원물류가 한빛식품의 주요 협력업체였거든요. 미라는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노동을 낮추는 브랜드는 언젠가 브랜드도 낮아진다. 한빛식품의 일부 임원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오지영 부회장의 행태는 여러 번 문제가 됐었거든요. 미라가 원한 건 권력이 아니었어요. 표준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원물류의 안전 매뉴얼은 업계 전체의 벤치마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딸 서윤이 결혼식에서 뺨을 맞는 모습을 본 순간 미라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년 전 냉동 창고에서 쓰러진 동료를 업고 나오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누군가를 구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미라가 작업용 장갑을 천천히 벗었어요. 15년간 매일 꼈던 장갑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벗어야 할 때였습니다. 거친 손이 드러났지만 그 손에는 30년간 쌓인 현장의 힘이 담겨 있었어요. 금고에서 한빛식품 관련 자료들을 꺼내며 미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다원물류 의장으로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딸의 존엄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총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냉동 창고의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뜨거운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맹세였어요. 결혼식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의 문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64세 여성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거든요. 한미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30년간 새벽마다 입었던 네이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작업복 가슴 쪽 이름표에는 다원물류 분류반장 한미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장에서 쌓아온 습관대로 평소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차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브리핑에는 양복을 입은 기업 임원들이 나오는데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가 단상에 선 건 이례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원물류 의장 한미라입니다. 미라의 첫마디에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의장이라는 타이틀과 작업복 차림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한강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음성에는 30년간 현장에서 쌓인 경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배달 노동과 사회복지 직업을 모욕한 한빛식품 오지영 부회장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모든 언론사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한빛식품 관련 냉장 냉동 물류를 안전 점검 사유로
권역별 단계적 중단을 시작합니다. 미라의 발표에 브리핑룸이 웅성거렸어요. 다원물류가 한빛식품의 주요 협력업체라는 걸 아는 기자들은 이 결정의 파장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중단 기간은 안전기준 재정립과 노무 환경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다원물류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원물류는 수도권 주요 냉장 냉동 물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한빛식품을 비롯해 주요 식품업체들의 콜드체인을 책임지고 있어요. 기자들이 급히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원물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지영 부회장에게 폭행당한 신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미라의 고백에 브리핑룸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제기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때 김상현 비서실장이 브리핑룸 뒤편에서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3년간 수집한 한빛식품의 위생 기준, 노무 관리, 하청업체 갑질 사례들이 정리된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지금 배포되는 자료는 노동청,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동시 접수됩니다. 미라의 말에 기자들이 받은 자료를 급히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거든요. 한편 한빛식품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오지영이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물류를 중단해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다원물류 관계자는 차분했어요. 계약 15조에 따른 권역별 안전 점검입니다. 노동자 인권 침해는 안전 문제와 직결돼요. 지영이 계약서를 뒤적이며 해당 조항을 찾았어요. 정말로 안전상 문제 발생 시 물류 중단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자료를 참고하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지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장현우가 회사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사내 서버에서 내려받은 현장 사진들과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3년간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며 보고받은 하청업체 관련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넘어갔던 일들이었어요. 책상 위 메모지에 현우가 한 줄을 적었어요. 사람을 먼저 보자. 그 글자를 바라보며 현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선택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회사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옳은 일을 할 것인지. 현우가 내부 고발 신고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자료들을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현우가 중얼거리며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다원물류 의장, 한빛식품 물류 중단 선언 결혼식 폭행 사건, 구조적 갑질 문제로 확산 시민단체들, 연대 성명 발표 예정. 댓글창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속 시원하다. 재벌 갑질 이제 그만. 노동자도 사람이다. 여론이 급격히 미라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미라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추가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휴대폰에 서윤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고마워요. 미라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15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공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딸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 한편 한빛식품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개장과 함께 5% 하락했고 브리핑 이후로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도에 나선 것이었어요. 장명호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거든요. 지영이 때문에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 명호가 다른 이사들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회사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결혼식 폭행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브리핑룸을 나서며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도시의 아침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체면이나 격식 대신 안전과 존중을 논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15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 미라는 마침내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한빛식품 쪽으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브리핑 이후 사흘째, 한빛식품 본사 42층 이사회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장명호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지금의 위기감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주가가 3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벌써 15% 빠졌어요. 재무 담당 이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색 하락 그래프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광고주들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브랜드가 협찬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마케팅 이사의 목소리에도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오지영 부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공식적으로 나오니 무거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됩니다. 명호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영을 향한 기권 1표는 그나마 남은 온정이었습니다. 이어서 공식 사과문과 피해 협력사 보상안이 논의됐어요. 법무팀에서 준비한 초안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다음 물류를 비롯한 협력사들에게 단가 조정과 안전 예산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설명했어요. 그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10% 단가 인상, 안전설비 투자비 50% 지원,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편 다음물류 본사에서는 김상현이 조건부 회복 플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55세의 그는 30년간 미라의 오른팔 역할을 해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의장님, 한빛식품 측에서 협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현이 미라에게 보고했어요. 미라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체가 공개된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조건은 변경 없이 진행하세요. 단가 개선과 안전 예산 의무화, 그리고 미라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오지영 씨 현장 복무 18개월도 포함해서요.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조건이 가장 파격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출신이 현장에서 안전위생 라인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사회 결의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교육 목적임을 명확히 해주세요. 징계나 명예퇴직이 아니라요. 미라의 지시에 상현이 메모를 적었어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구조 개선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한빛식품에서는 또 다른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었어요. 배달 노동자 장학기금 설립안이었습니다. 연간 배당의 2%를 정기 출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호가 발표했어요. 금액으로는 연간 50억 원 규모였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자녀 교육비와 직업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금이었어요. 사회 공헌이 아니라 사회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의견을 냈어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윤과 현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등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자 서윤이 먼저 제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독립 거주도 원해요. 서로의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고 싶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그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서윤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서윤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원망보다는 이해가 앞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현우는 회사에서도 변화를 맡고 있었어요. 내부 고발 보호 절차에 따라 전략기획팀에서 상품 개발팀으로 부서 이동이 결정됐습니다. 직급은 그대로였지만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어요.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3년간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현우에게 설명했어요. 보복 인사나 불이익을 차단하는 제도였습니다. 현우가 책상 서랍에서 그 메모지를 꺼냈어요. 사람을 먼저 보자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 글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미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단죄는 제도와 함께여야 합니다. 개인 처벌로 끝나면 근본적 변화는 없어요. 그녀의 말이 여러 매체를 통해 인용됐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구조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한빛식품의 대회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로드맵이 포함됐어요. 6개월 내 안전 매뉴얼 전면 개정, 1년 내 협력사 처우 개선 완료, 2년 내 노동자 인권 교육 정착까지 날짜와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행 점검은 분기별로 외부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명호가 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계속 올라왔어요. 사람 먼저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을 줄이야. 현장부터 바뀌어야 진짜 변화지. 노동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여론이 구조적 개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지영에게는 18개월 현장 복무 제안서가 전달됐어요. 다원물류 산하 물류센터에서 안전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신 현장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목적이었어요. 지영은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법적 대응이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어요. 18개월 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미라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현장에서 쌓인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배달 노동자 장학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야간 대학 진학 지원금과 함께 직업 교육비도 지원받게 됐어요. 배달도 떳떳한 노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도윤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22세의 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작업용 장갑을 끼고 현장을 둘러보는 일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원물류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공개적으로 사용했어요. 응징의 끝에서 표준이 시작됩니다. 미라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빛식품 주가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구조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기업 이미지도 가족 중심 경영에서 사회 책임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서윤은 원래 직장인 사회복지센터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고 그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윤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라가 답장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기뻐요. 응징을 넘어 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어요. 개인의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부터 바꿔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새벽 5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달라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빛식품 물류센터 입구에는 배달기사 전용 휴게실이라는 간판이 새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휴게실 안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심야 건강검진 안내와 동승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오지영이 이름표 없는 네이비 작업복을 입고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 있었어요. 58세의 그녀는 18개월 현장 복무 6개월째를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작업 흐름에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지영 씨, 이쪽 박스 좀 도와주세요. 동료 직원이 부탁했어요. 지영이 처음으로 네, 도와드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6개월간의 현장 경험이 그녀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졌어요. 매일 박스를 나르고 정리하면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에서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한편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서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야간 배달 노동자 아이 돌봄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동안 여기서 숙제하고 놀 수 있어요. 서윤이 7살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야간에 배달 일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한빛식품 장학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이 아버지가 서윤에게 인사했어요. 김도윤이었습니다. 22세의 그는 이제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배달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도 열심히 하고 있으시네요. 대학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나중에는 물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6개월 전 결혼식에서 떨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원물류 본사에서는 미라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장년 여성 현장 관리자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의 노하우를 체계화해서 전수하는 거예요. 미라가 교육생들에게 설명했어요. 50대, 60대 여성들이 현장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경험과 열정이죠. 교육생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간 식당에서 일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한빛식품 본사에서는 현우가 원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현장 실습을 통해 느낀 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 현장 실습 소감 안전이 생산성의 기본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직원들의 작은 제안 하나하나가 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현우가 정성껏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는 매달 전 직원에게 공유되어 현장 개선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다원물류 창고 출입문 앞에서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미라와 지영이 나란히 서서 바닥에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속도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에 그들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호흡이 나란히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6개월 전 그녀의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라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원망이나 비난 대신 이해와 격려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미라 씨, 정말 죄송해요. 그때 서윤이한테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6개월 전 결혼식에서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미라의 대답에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받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때 서윤과 현우가 함께 사회복지센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부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잘 됐네요. 현우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회사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가능했죠.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편안함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우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등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후였습니다. 한빛식품 광고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했어요. 브랜드의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화면에는 배달기사 휴게실과 현장 직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변했구나. 이런 기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었네. 6개월 전 비난 일색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미라는 여전히 매일 새벽 물류센터에 나왔어요. 작업용 장갑을 끼고 현장을 둘러보는 일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지영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오늘도 안전하게 일합시다. 미라가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30년간 변하지 않은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6개월 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존엄을 표준으로 삼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배달기사들이 휴게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야간 배달 노동자의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케이크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이 만들어낸 파장은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미라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오늘 좋은 일이 많았어. 차가운 새벽을 건너 따뜻한 도시로 변해가는 서울. 그 중심에는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